키도 커져. 진짜로 키도 좀 커져. 발레가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운동이야. 내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. 눕는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앉는 것도 아닌 것이, 그것 좀 방치하면은 영구 장애로 남기도 해요. 자, 우선은 좋은 척추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는 해요.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차렷 자세가 딱 허리를 펴고 이제 딱 허리 힘 주고 딱 이렇게 차려시고, 너무 차렷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드니까 쉬어 이러잖아요. 쉬면 이제 허리 힘 빼고 이렇게 있는 거고. 그런데 허리에는 쉬어 자세가 안 좋아요. 차렷 자세가 좋아. 이게 진짜로 막 자세히 하면은 뭐 경추는 이렇게 약간 굴곡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, 뭐 흉추는 뒤로 있어야 되고, 막 허리는 어쩌고 저쩌고, 막 그거 그냥 그 100점 맞으려면 좀 힘들고 80점 먹는 방법은 있거든요. 쉽게 머리통을 내가 그냥 하늘로 올리겠다 이 생각하면 돼요. 막 좋은 자세 취해보세요. 그럼 차렷 자세 하면 괜히 막 뒤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니면 막 좀 고개를 당기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,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정수리를 저 하늘로 보내야겠다.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올리겠는데, 아마 허리 안 좋고 목 안 좋으신 분들 견인 치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견인 치료라는 게 결국 이제 척추 사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약간 그 사이 공간을 좀 확보해주고 이제 늘리면서 약간 신경도 좀 풀리게 하고 좀 이런 걸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견인 치료인데, 내가 나 스스로 견인하는 거예요. 이 척추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 써먹으면은 딱 세울 수 있어요. 키도 커져. 진짜로 키도 좀 커지니까 자꾸 머리를 하늘로 보내려면 딱 그 허리나 등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대략 맞는 자세예요. 그게 발레 배워보신 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익숙하실걸요. 발레가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운동이야. 이게 뭐 무용이라기보다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. 오랫동안 연구가 된 학문 같은 거거든요. 발레라고 하면은. 발레 하신 분들은 항상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. 머리 하늘로 보내세요. 머리 하늘로 보내세요. 발레라는 게 생각보다 막 뛰어다니고 막 몸을 비틀고 날아다니고 하면서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. 그런 동작들이. 그러면서 척추를 안 다치게끔, 그냥 뭐 물론 예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다치게끔 고안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. 그래서 요는 머리를 자꾸 하늘로 보내자. 그래서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단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구조적 측만증이라는 게 있고 기능적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. 구조적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뼈 자체가 진짜 이렇게 휜 사람들이에요. 뼈 자체가. 그거 어떻게 안 돼요. 그거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뭐 약간 좀 교정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시 돌아와요. 뭐 스프링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꼬아봤자 다시 스프링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근데 이제 기능적 측만증이라 그래가지고요, 사실은 뼈는 괜찮아. 그냥 자세가 안 좋은 거야. 그런 사람들은 교정을 하면은 되기도 하는데, 뭐 물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긴 한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조적 측만증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인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, 근데 그걸 떠나서 뭐 구조적 측만증, 그러니까 뼈 자체가 휘었다 하더라도요, 내가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허리 자세가 더 중요해요. 뼈가 휘었다는 말은 남들보다 좀 불리하단 말이고요. 불리한 사람이 더 나쁘게 쓰면은 더 나빠요. 우리가 뭐 허리뿐만이 아니라 뭐 무릎, 어깨 다 이렇게 해서 보면 참 잘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, 잘 타고난 사람은 좀 덜 상해요. 아무래도. 근데 잘 타고나지 못했어.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어쩔 거야. 그냥 내가 잘 써야지.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머리를 하늘로 보내는 올바른 자세가 척추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중요합니다. 진짜 측만증 자체가 교정이 되지는 않더라도 내 자세만 교정이 돼도 훨씬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측만증이 있고 내가 허리가 불편하고 허리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. 어쨌든 운동치료, 교정치료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. 많죠. 사실은 척추를 똑바로 펴지 않는 거의 모든 자세가 그냥 사실 허리에는 안 좋아요. 근데 이게 젊을 때는 맨날 다리 꼬고 막 삐딱하게 앉아있고 막 이렇게 뭐 축 처져가서 있고 그래도 살만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누적돼서 나중에 나타나요.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날 땐 좀 후회스러운데 늦지. 후회가 되더라도 그때부터서라도 해야 돼요. 특히 안 좋은 게 이제 다리 꼬는 거. 안 좋죠. 그것도 안 좋은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의자에 약간 그 눕는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앉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기대서 앉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진짜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자세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우리가 완치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는지가 되게 중요한데, 예를 들어 뭐 디스크가 나온 상태가 디스크가 완전히 뭐 깨끗해져가지고 다시 젊을 때로, 이거는 안 돼요. 원상 복귀가 된다. 이거는 사실 뭐 무슨 재활 치료를 하고 무슨 자세를 취하고 그거 안 돼요. 그거 다시 태어나야 돼. 그건 안 되지만,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고 진짜 뭐 통증이 없고 뭐 어떤 동작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를 완치라고 한다면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, 진짜로. 그런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동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, 이게 모두 누구나 다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는 사실은 하면 안 되거든요. 뭐 어떻게 자세를 좀 잡아가지고 신경한테 편한 자세도 만들어주고 그래도 신경이 못 이기네, 디스크를. 그때는 안 되겠다. 내가 디스크 없애줄게. 이러고 들어가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신경이 지나간 길을 넓혀주고, 그렇게 하는 게 수술이에요.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울현병원 대표원장 김방현이었습니다.